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 안동댁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품앗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품앗이를 추천하는 5가지 이유. 사실은 일전에 제가 시골 아르바이트 영상이나 아니면은 원주민과 원활하게 지내는 방법인가? 그 영상에서도 품앗이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 품앗이만 따로 떼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품앗이라는 게 예전에는 노동력 교환이잖아요. 내가 동네에서 이 집에 농사를 하는 데 가서 도와주면은 그 집이 또 우리 집 농사를 와서 같이 도와주고 이런 노동력 교환의 의미였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없어지고 일당이에요. 그냥 농촌 일을 가서 일당을 얼마 받고 가서 해주는 식이 되는데, 뭐 굳이 품앗이가 남았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트랙터나 큰 농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 같은 봄철에 밭을 갈아주거나 하고, 내가 이제 그 트랙터 있는 집에 가서 며칠 농사일을 도와주고 좀 이런 경우는 있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당이에요, 요즘 품앗이는. 그런 품앗이는 보통 내가 이제 귀농을 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에 있는 이제 마을 분들의 농사일을 일당을 받고 하는 품앗이도 있겠죠. 근데 그것 말고 내가 귀농 전에도 품앗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귀농 1년 차쯤에는 저희 동네 일뿐만 아니라 그 전국 귀농운동본부 사이트에 가면은 품앗이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전국에서 이제 품앗이 구한다고 글을 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 찍기 전에 가서 한번 오랜만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그 게시물이 그렇게 자주 올라오는 건 아닌데 관심 갖고 꾸준히 보다 보면은 품앗이 게시글이 올라오긴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봄나물 나올 때라 그런지 4월, 5월 달에 경북 상주에서 나물 뜯는 분 구한다는 그 품앗이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숙식 제공하고 한 달에 180 정도 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돈 180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걸 가서 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해서도 좀 더 알 수 있게 되고, 또 뭐 작물이나 나물 뜯는 것에 대해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귀농 첫 해에 그 전국 귀농운동본부 품앗이 게시판을 봤더니, 저희가 지금 안동에 살고 있는데 옆 도시죠. 청송에서 그 고추 농사 크게 지으시는 분이 봄에 이제 고추 농사 준비하면서 밭일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그때 당시엔 저희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청송에 가서 한 뭐 3박 4일인가 며칠 동안 그 집에 묵으면서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고추 농사를 크게 하시면서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이셨기 때문에, 뭐 고추 농사 얘기도 듣고 그 동네 얘기도 듣고 또 뭐 일도 도와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내가 귀농 뭐 해서든 아니면 귀농하기 전이든 품앗이 같은 거 활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선정 영상에서 멘토 따라 내가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귀농 전에 품앗이, 전국의 품앗이를 다니게 된다고 하면은 그 품앗이 다니는 중에 나하고 맞는 사람이 됐던 지역이 됐던 그런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멘토 삼아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여행을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뭐 귀농 전에도 여러 가지 전국에서 있는 체험, 뭐 귀농 체험 교육 이런 거 많이 쫓아다녔었거든요. 근데 품앗이도 그렇게 품앗이를 계기로 이렇게 전국 다니시면은 귀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품앗이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수입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제가 이제 애들 낳고 나서 저 품앗이를 거의 못 다녔어요. 애들을 집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즘 저희 동네 정확한 시세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자분 일당은 6-7만 원 정도 하려나? 하여튼 여자 일당은 뭐 잘은 모르겠는데 6-7만 원, 8만 원까지 가나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힘을 더 쓰기 때문에 통상 1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사과 전지나 약간 좀 기술 요하는 것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까지 받죠.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 같은 경우는 이제 품앗이만 다녀도 기본 생활은 되죠. 제가 요즘 미니멀 라이프인가 또 이런 데 갑자기 또 관심이 생겨서 책을 몇 권 봤는데,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쓸데없는 물건 사고 뭐 그런 것만 좀 줄이게 되면은, 제가 전에 시골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만 돼도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농 첫 해에는 너무 농지를 많이 마련해 가지고, 왜냐면 기술도 없고 아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농지를 너무 크게 마련을 해서 농사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농지는 좀 최소한으로 마련해서 내려오시고 첫 해는 품앗이나 이런 거 많이 다니시면서 농사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품앗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 품앗이라는 게 내 몸을 써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생 품앗이만 해서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 농사를 짓거나 나의 어떤 수입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귀농 초기에는 품앗이를 하는 게 저는 여러모로 좋다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사 경험을 쌓을 수가 있죠. 앞서 언급했지만 도시인들은 대부분 농사 경험이 없잖아요. 농사 경험은커녕 사과가 사과나무에 달려 있는 것도 시골 내려와서 처음 봤거든요. 감자가 땅속에서 캐고 고구마가 땅속에서 캔다는 것도 뭐 도시에서는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몰랐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첫 해 내려와서 바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교육도 듣고, 또 이런 품앗이를 다니다 보면은 내가 간접 농사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품앗이라는 게 농사 시작하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각 단계마다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가서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농사를 배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농사 경험을 쌓고 농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품앗이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품앗이를 가게 되면은 동네 할머니들 거의 총출동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요즘 따뜻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로 이제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 동네는 고추가 주작목이기 때문에 아마 4월 달부터는 밭 만들고 5월 달부터는 이제 막 고추, 빠르면 4월 말부터 고추 심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동네 분들 총출동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일하다 보면은 뭐 참 먹는 동안에 밥 먹는 동안에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계속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농사에 대해서 작년 고추 농사 어땠고, 누구가 얼마 벌었다더라, 씨앗은 뭐가 좋대더라, 뭐는 안 좋대더라, 농약은 어떻다더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 있으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정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여기 살면서 농사가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다 필요한 정보들이거든요. 굳이 내가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일일이 마을 분들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 다 이미 모여 계시잖아요. 일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얻는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품앗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다. 제가 그 시골 원주민과 무리 없이 지내는 법인가? 뭐 그런 영상에서도 품앗이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이 품앗이라는 게 농사일인데, 이 농사일이라는 게 사실은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내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힘들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힘든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사람이 묘한 동지애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신 분들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친근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은행이든 뭐 어디 회관이든 다른 데서 같이 품앗이 하면서 같이 일했던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더 반갑게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거리낌 없이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리감이 좀 좁혀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솥밥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품앗이 하면서 힘든 일도 같이 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떤 관계가 좋아지는데 저는 분명히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품앗이는 예,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끼니가 해결된다. 제가 시골에 내려와 보니까 이 삼시세끼 밥해 먹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저는 여자인 저도 사실 밥해 먹는 게 쉽진 않아요. 제가 38살에 결혼하면서 귀농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귀농 처음 준비할 때는 미혼이었었고 저 혼자라도 귀농한다는 생각으로 전국 막 돌아다녔었는데 마침 귀농학교에서 지금의 남편 만나서 결혼과 동시에 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8살까지 살림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귀농하기 전까지 바로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뭐 새벽에 출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뭐 야근은 고사하고 칼퇴근 하더라도 그 직장이랑 집이 한 2시간 거리 됐었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기본 8시, 9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이미 이제 어머님이 다 저기 해 놓으신 밥 그냥 꺼내서 먹고 기껏해야 뭐 설거지하고 세탁기 돌리는 거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요리를 잘 못해요. 좀 미각도 둔하고 좀 여러 가지 요리에 약간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품앗이를 가게 되면은 밥 주죠. 점심 주죠. 또 오전에 일찍 시작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아침 식사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침 식사는 조금 오바고 아침 참 가면은 아침 참 주죠. 그리고 한두 시간 일하다 보면 점심 주죠. 또 한두 시간 일하다 보면은 오후 참 주죠. 그러니까 끼니랑 참까지 해서 정말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맛이 가면은 저는 끼니 해결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여자인 저도 그런데 시골에 보면은 남자 혼자 사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몰라도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은 끼니보다는 술을 더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품앗이 가면은 먹을 거 잘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저는 품앗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맹점이 뭐냐면은 품앗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번기에 땡볕 아래서 내 몸을 이용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70대 할머니들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내가 힘들어서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도시 생활하고 이제 요즘 직장 생활이라는 게 테이블에 앉아서 컴퓨터만 이렇게 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거북목 증후군인가 뭐 그런 것도 오고 내 몸이 점점 퇴화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몸을 써서 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충분히 할 수는 있고요. 내가 평생 뭐 품앗이 하면서 이렇게 육체 노동 하는 거 아니니까 뭐 1-2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요즘 인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최근 한 1-2년 전부터 농촌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그런 인력 중개소가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런 데 전화하면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보내 주신대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국인보다 한 1-2만 원 싸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주변에도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인제 품앗이를 하고 싶어도 외국인 노동자한테 밀려서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농촌 일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시면은 주변에 품앗이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다시 귀농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1년 쉬면서 뭐 귀농학교도 전국에 있는 귀농학교도 찾아다니고 또 전국의 품앗이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곳 가보고 경험해 볼 것 같아요. 일전에 한번 언급했었는데 우프라는 것도 있어요. 유기농 농가에서 이렇게 일을 조금 해주시는 게 있는데 그런 우프도 해보고서 전국을 한번 돌아다녀 보고 싶어요. 그게 하나의 또 저한테는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렇게 전국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적합한 곳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가 귀농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관심은 있지만 여기 집에 앉아서 유튜브만 백날 저도 지금 귀농 관련 이 유튜브를 운영은 하고 있지만 유튜브 백날 두들겨 봐야 답 안 나옵니다. 문제는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전국에 품앗이를 다니던 귀농 교육을 쫓아다니던 뭐 땅을 알아보러 가든 일단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행동으로 옮겨야지 진행이 되는 거지 집에서 뭐 책 읽는 거 좋지만 책 읽고 유튜브나 뭐 인터넷 검색하고 이런 것만 해서는 아마 진척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품앗이를 추천하는 5가지 이유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요즘 드는 생각이 귀농이나 귀농 준비 방법이나 여러 면에서 사람의 성격이 많이 좌우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성격 자체가 원래 좀 돌아다니고
환경이 변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없죠. 인생에 정답 없고 귀농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 이렇더라.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